첫 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를 부르면 안 되는 층. 이 이야기는 도쿄 신주쿠의 어느 건물에서 떠도는 이야기다. 나는 1년 반 전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작은 디자인 회사에 다녔었다. 회사 사무실은 10층짜리 건물의 8층에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항상 느리고 삐걱거렸다. 그 엘리베이터에는 1층부터 10층까지의 버튼이 있었다. 하지만 입사 첫날 팀장이 이렇게 말했다. 9층은 누르지 마. 버튼은 있지만 멈추지 않게 되어 있어. 나는 장난인 줄 알았다. 그런데 정말로 누가 눌러도 9층은 그냥 지나쳤다. 8층에서 내리고 10층으로 올라가는 시기였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는 점심시간에 옥상에 올라간 적이 있다. 10층에서 비상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가면 작은 옥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건물 외벽을 따라 붙은 좁은 창들이 보였다. 각 층마다 하나씩 작고 길쭉한 창문. 그 중 딱 한 층의 창만 커튼이 쳐져 있었다. 9층이었다. 그리고 그 커튼 뒤에서 무언가가 살짝 흔들리는 걸 봤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11월 초 금요일 저녁 야근을 마치고 1층으로 내려가던 중이었다. 그날따라 엘리베이터엔 아무도 없었고 느릿하게 닫히는 문 너머로 회사 복도가 사라졌다. 10층에서 9층 지나가겠지 싶었는데 띵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곳은 분명히 층 하나의 구조였지만 빛이 없었다. 전체가 청회색.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공기. 그리고 무엇보다 복도가 비어 있지 않았다. 먼 곳 끝자락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하얀 와이시 정면을 향한 고개. 그 사람은 눈이 없었다. 눈자리에만 움푹 파인 구멍이 있었고 그 구멍에서 무언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급하게 닫힌 버튼을 눌렀지만 버튼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천천히 정확히 한 걸음씩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가 문 앞까지 다다랐을 때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문을 닫았다. 꽉.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다. 엘리베이터는 다시 움직였고 1층까지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내려갔다. 문이 열렸을 때 나는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날 이후 회사는 그 건물을 이사했다. 그 건물은 지금도 신주쿠에 그대로 있다. 하지만 9층은 여전히 임대 목록에 없다. 간판도 안내판도 없다. 그리고 요즘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9층에서 문이 열리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9층에서 누가 탄 것 같았는데 안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퇴사한 선배가 마지막으로 내게 해준 말이 있다. 그 층. 원래는 없던 층이래. 공사 기록에도 없고 설계도에도 없어. 근데 누군가 올라와야만 했던 거 아닐까.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가끔 그 층을 기억하는 거야. 두 번째 이야기. 새벽 4시 44분의 벨소리. 도쿄의 한 맨션에서 전해진 이야기다. 2021년 가을. 나는 회사 이직을 하며 도쿄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로 이사를 왔다. 신축은 아니었지만 관리 잘 된 6층짜리 맨션. 내가 받은 방은 402호. 남향에 베란다도 있어서 꽤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이사한 지 일주일쯤 지나 처음으로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 새벽 4시 44분. 평소보다 일찍 잠이 깼다. 창밖은 아직 어둡, 방 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때였다. 딩동. 현관벨이 울렸다. 단 한 번. 길고 느리게. 나는 얼어붙은 채 모바일 인터폰 화면을 켰다. 화면엔 아무것도 없었다. 현관 앞 복도는 비어 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확히 4시 44분이 되면 벨이 울렸다.
단 한 번, 단 한 사람의 존재처럼. 나는 혹시 설정 오류인가 싶어 인터폰을 교체 신청했지만 기사는 이상 없다고 했다. 이상한 건 벨소리가 점점 커진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멀리서 들리듯 했지만 5일째 되던 날 그 소리는 마치 귀 옆에서 직접 울리는 것처럼 강해졌다. 관리실에 문의하자 처음엔 그냥 착각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관리인은 나중에 조용히 다가와 작게 속삭였다. 혹시 새벽 4시 44분 맞죠? 나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그 방, 예전에 혼자 살던 남자가 있었어요. 새벽마다 초인종이 울린다고 했죠. 어느 날 자살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유서에 썼던 시간이 4시 44분이었대요. 그 말을 듣고도 나는 그 집을 떠나지 못했다. 이직하고 얼마 안 된 상황이라 금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귀마개를 끼고 자게 되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귀를 막아도 소리는 뼛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11일째 되는 날 벨이 울리고 문 너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똑, 똑, 똑. 그날 새벽 나는 현관문 앞에 앉아 있었다. 도저히 잘 수 없었다. 4시 44분 예정된 소리.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초인종도 노크도 없이 문이 천천히 덜컥 열렸다. 나는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 문틈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내 그림자 위로 겹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에서 낯선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나는 402호를 떠났다. 하지만 가끔 비슷한 구조의 복도를 지날 때마다 무심코 4시 44분의 감각을 떠올리곤 한다. 그리고 어쩌다 인터폰이 울릴 때 마치 그 소리와 접쳐 들리는 순간이 있다. 누군가 말하길 그 시간은 죽은 자가 살아있는 사람을 불러내는 시간이라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마지막 손님은 안 받습니다. 오사카 나니와구 남쪽 골목 깊숙한 곳. 큰 길에서 한 블럭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보이는 작은 선술집. 가게 이름은 이로하. 간판도 작고 창도 없이 나무문 하나만 있는 아주 조용한 곳이었다. 회사 동료에게 소개받고 처음 방문한 날 문을 열자 조용한 종소리와 함께 카운터 안쪽에서 중년 여성 주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아직 괜찮습니다. 뭔가 묘하게 어색한 말이었다. 그 말 끝에 아직이라는 단어가 걸렸다. 그 가게엔 긴 나무 카운터 좌석이 딱 8개 있었다. 나는 평일 늦은 저녁에 갔는데 항상 7자리만 손님이 앉아 있었고 한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 한 자리는 항상 맨 오른쪽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끝자리였다. 메뉴는 없고 술과 안주는 주인이 알아서 내줬다. 그리고 손님들끼리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가게를 소개한 회사 동료가 그날 이후 회사를 그만뒀다는 것. 내가 5번째로 방문한 날이었다. 비가 내렸고 손님은 6명뿐이었다. 그날은 주인이 말없이 마지막 자리를 닦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종소리도 없이 문이 열렸다. 낯선 남자였다. 우산도 들지 않은 채 젖은 정장 차리. 그는 말없이 맨 끝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주인은 작게 속삭이듯 말했다. 받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대로 다시 나갔다. 다음날 나는 다시 그 가게를 찾았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지만 어제 온 손님은 누구였어요? 주인은 말없이 잔을 닦다 말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8번째 자리는 원래 비워두는 자리예요.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서요. 그 후 나는 그 가게에 대해 더 알아봤다. 이로하 선술집은 20년도 넘게
운영 중이었지만 정식 등기나 사업자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 리뷰도 없고 블로그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가게는 존재하지만 기록에는 남지 않는 장소, 그리고 그 가게에 다녀간 사람 중 몇몇은 그의 아내 실종 처리되거나 직장과 연락이 끊긴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앉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1호화에 갔을 때 의자 배열이 달라진 것을 알아차렸다. 좌석이 7개로 줄어 있었다. 가장 끝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주인에게 묻자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 자리는 이제 비워두지 않기로 했어요. 이젠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1호화 선술집은 그 후로 사라졌다. 문이 닫힌 채 간판도 없어졌고 그 골목의 주민들은 그런 가게 본 적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가끔씩 어느 뒷골목에서 작은 나무 문과 조용한 종소리를 들을 때면 마치 그 가게가 또 다른 곳에서 열리고 있는 것만 같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직도 마지막 손님을 기다리는 자리 하나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4번째 이야기. 세탁기를 한 대만 돌리세요. 2022년 봄, 도쿄 근교. 나는 당시 야근이 잦은 아르바이트생이었다. 빨래를 돌릴 시간도 없어. 늘 밤늦 근처 24시간 무인 세탁소를 찾았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뒤편에 있었고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세탁기 5대, 건조기 3대, 작은 의자 하나와 낡은 자판기 하나. 딱히 불만은 없었다. 다만 그 세탁소엔 묘한 스티커 하나가 붙어 있었다. 세탁기는 한 대씩만 사용해 주세요. 처음엔 전기 문제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그 문구엔 괄호가 덧붙여져 있었다. 2대 이상 사용 시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웃겼다. 이상 반응이 뭐야? 공상과학이야. 나는 하루는 2대를 동시에 돌려보기로 했다. 이불 빨래와 옷 세탁을 따로 분리해서 2대에 나눠 넣고 동시에 작동 버튼을 눌렀다. 문이 잠기고 드럼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같은 소리, 같은 리듬. 하지만 10분쯤 지났을 때 한쪽 세탁기에서 묘한 소리가 났다. 텁텁텁. 빨래가 아닌 무거운 무언가가 안에서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유리문 안쪽에서 뭔가 긴 천 조각 같은 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건 사람의 팔 같았다. 다음 날 근처 카페에서 세탁소를 종종 이용하던 지인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잠시 조용하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거기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자가 빨래 2대 돌리고 나서 한 벌만 챙기고 갔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 세탁기 안에서 다른 옷이 한 벌 더 나왔대요. 누구 것도 아닌 빛바랜 교복 같은 옷. 그 세탁기는 며칠간 운영 중단됐고 나중엔 새로 교체되었다고 했다. 며칠 후 나는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날 찍어둔 세탁기 동영상을 다시 열어봤다. 영상엔 아무 이상이 없었다. 빨래가 돌아가고 거품이 흘러내리고 내가 다가가서 유리문을 바라보는 장면. 그런데 그 영상 말미에 문 틈 사이로 눈이 보였다. 세탁물 틈에서 눈동자 하나가 위로 떠올라 정확히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 세탁소에 가지 않았다. 얼마 후 그 세탁소는 리뉴얼 공사에 들어갔다. 건물 외벽이 바뀌고 세탁기는 모두 교체되었으며 그 경고 스티커는 사라졌다. 하지만 아직도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가끔 2대 돌리는 사람이 있으면 건조기 쪽에서 빨래가 아닌 게 나올 때도 있대요. 수건처럼 접힌 손 같은 거. 그리고 가장 최근 익명의 인터넷 후기 중 하나. 세탁기 안에 내가 넣지 않은 옷이 하나 더 있었다. 그런데 그 옷,
내가 오늘 입고 있는 옷이랑 똑같았다. 5번째 이야기. 경고문을 절대 떼지 마세요. 대학교 2학년 봄학기. 나는 칸사이 지역의 한 여대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다. 건물은 낡았지만 시설은 깔끔했고 층마다 공용 샤워실과 주방이 있었다. 내 방은 305. 다다미 위에 얇은 매트리스가 깔려 있었고 천장은 낮았으며 문은 가벼운 나무 미닫이였다. 그런데 입주 첫날 방문 안쪽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는 걸 봤다. A4 용지 반만한 크기의 오래된 종이. 누렇게 빛바랬고 테이프도 없이 붙어 있었다. 내용은 딱 한 줄이었다. 절대 떼지 마세요. 문을 지키는 것이니까요. 기숙사 관리인은 말이 없었다. 이전 입주자가 붙인 걸지도 모르죠라고만 했다. 다른 방에는 그런 종이가 없었다. 나는 며칠 동안 그대로 뒀다. 하지만 볼 때마다 거슬렸다. 낡고 찢어진 종이. 손글씨도 흐릿해서 신경이 쓰였다. 그래서 결국 일주일째 되는 날 밤 그 종이를 떼버렸다. 당연히 아무 일도 없겠지. 그때까진 그렇게 생각했다. 그날 밤 2시 불을 끄고 자리에 누운 순간이었다. 스윽 스윽 문짝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무언가가 표면을 긁는 듯한 소리. 나는 전기 스탠드를 켜고 문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때 문 가장자리에 작은 손자국 같은 얼룩이 보였다. 아이 손처럼 작고 손가락이 긴 모양. 밖이 아니 안에서 밖으로 찍힌 듯한 방향이었다. 나는 급하게 A4 용지를 오려 비슷한 문장을 적었다. 절대 떼지 마세요. 붙여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다. 잠을 청하려고 누웠지만 문 너머에서 숨소리 같은 게 들렸다. 허우, 허우, 규칙적인. 그러나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나는 소리. 문 뒤 단 10cm 떨어진 그 너머. 그날 밤 나는 등을 문 쪽으로 돌리고 눈을 감지 않은 채 밤을 샜다. 며칠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른 층의 학생과 인사를 나누다 내 방 번호를 얘기하자 그 학생이 이상한 얼굴을 했다. 305호요. 거기 예전에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녀는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몇 년 전에 어떤 여학생이 문에 붙은 종이를 찢었다가 방 안에서 이상한 글을 쓰기 시작했대요. 종이로 만든 손이 벽에서 튀어나왔다는 말도 있고 결국 그 학생은 이사를 갔죠. 나는 종이를 다시 붙였고 그 후로 문에서 나는 소리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 대신 거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거울 속 내가 가끔 입을 움직이지 않거나 눈을 깜빡이지 않는 일이 생겼다. 거울 속 내가 문 쪽을 힐끔 보는 순간 나는 욕실 불을 꺼버렸다. 그리고 알게 됐다. 그 종이의 문은 방문이 아니었다. 내 안의 문이었다. 나는 그 종이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 그 종이는 나에게 말한다. 지금도 문 너머에 누군가 있어요. 잊지 마세요. 당신 방이지만 당신만 사는 건 아니었어요.